매일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매달 또는 매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치과 치료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쓰지 않았다면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선뜻 또 하기에 겁이 나는 치료,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이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으로 단돈 15,000원에 치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보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35,000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치과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예전에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로스트 아크라는 게임에서는 하루에 해야 하는 숙제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매일 어떤 숙제를 해야지 그날의 자유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왜 이 숙제를 해야 하냐면 그날 그 하루만 제한되게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득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씩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숙제들이 있었어요. 매주 또는 매달 해야 하는 숙제를 엑셀로 정리해서 하나씩 지워가는 재미로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갑자기 웬 게임이냐고요? 네, 사실 인생도 이런 게임과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일 해야 하는 일들도 있고 매달 또는 매년 마무리를 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1년에 한 번씩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말 가성비 좋은 치과 치료가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 쓰지 않았다면 기회를 버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선뜻 또 하기에 겁이 나는 치료, 바로 스케일링입니다. 이 스케일링은 1년에 한 번 보험 적용으로 단돈 15,000원에 치과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비보험 비용이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35,000원 이상의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곧 연말이 다가오고 12월이 되면 다들 바쁘시기 때문에 조금 이른 시기인 11월부터 꼭 스케일링을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스케일링을 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자체를 너무 무서워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먼저 이 필요성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스케일링을 받으러 치과에 발걸음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스케일링을 왜 자꾸 하라고 하는 걸까요? 스케일링은 말 그대로 치아 주변에 있는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치석과 치태는 단순한 음식물 찌꺼기나 단단한 석회와 덩어리가 아닙니다. 치석과 치태를 제거하는 것은 구강 내에 있는 미생물을 제거하는 것인데요. 이런 미생물을 제거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치주 질환, 즉 잇몸 질환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주 질환이 치아를 잃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 치주 질환의 유병률은 19세 이상의 경우 무려 25% 정도입니다. 25%의 유병률은 우습게 볼 숫자가 아닙니다. 4명 중 1명은 치주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50대 이상의 분들에게서는 50%의 유병률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분들이 사실상 잇몸 질환을 갖고 계신 거예요. 치주 질환은 단순히 치아를 잃을 수 있다는 위험성만 있지는 않습니다. 치주 질환으로 발생한 박테리아는 우리 몸의 피로 들어가게 되고 이는 전신적인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혈관 질환, 당뇨병 등과 같은 전신 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대학 병원에서 심장 수술을 받기 전에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꼭 받고 오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이 스케일링은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스케일링은 저도 어릴 때 정말 너무 싫었던 기억 때문에 사실 받기가 꺼려지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치과 의사가 되고 개원을 한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스케일링을 받았던 치과가 별로 환자를 많이 배려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스케일링은 하는 선생님에 따라 또는 치과에 따라 그 기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한 아픈 기억이 있는 환자분들은 치과에 대한 거부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에 대한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치과에서는 많은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각을 맞추입니다. 이 각을 맞추는 그 실제 효과보다 심리적인 안정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덜 시리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스케일링에 따른 시린 정도는 환자분들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도 시리지 않을 수 있고 다른 어떤 분들은 조금만 닿아도 정말 많이 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환자분들마다 잇몸 상태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때에 따라서는 각을 마취일 뿐 아니라 실제 치과 마취를 통해 시린 증상을 가라앉히고 스케일링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을 마취 후에도 너무 시리다고 느끼신다면 추가적인 마취를 해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리다고 참지 마시고 꼭 마취를 해달라고 말씀을 하세요. 스케일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친절한 위생사 선생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스케일링 과정에 대한 설명과 환자분들과의 소통을 통해 두려움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스케일링 기계 역시 그 색이나 물의 양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반응에 따라 이를 조절할 수도 있고 중간중간 물을 빼면서 쉬는 타이밍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스케일링 중간중간 환자분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위생사 선생님들을 만나는 것이 스케일링을 두려움 없이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받고자 한다면 꼭 치과에서 파노라마 사진을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스케일링 후에는 기억하셔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케일링 후에 치석 및 치태가 있던 치아의 면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치아가 일주일 정도 시린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 두 번째는 치아 사이에 있는 치석이 없어지면서 치아 사이가 벌어졌다고 느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치석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핸드폰을 지금 키셔서 올해가 가기 전에 스케일링 예약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